안녕하세요. 치슬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에 차가운 시멘트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그 하얀 가루 때문입니다. 최근 60세가 넘어 시금치나 가지가 신장과 관절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매일 먹던 채소인데 충격이다. 이제 뭘 먹어야 하냐 걱정하는 분들을 외래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맞는 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옥살레이트나 알칼로이드 같은 성분들이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금치나 가지가 일으키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90%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신장이나 관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혈관입니다. 60대 이후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다음으로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입니다. 이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진짜 죽음은 채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퍼먹는 세 가지 하얀 가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혈관, 뇌로 가는 혈관을 통째로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드는 최악의 가루 세 가지와 오늘 당장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건강 대안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2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굳히는 최악의 하얀 가루 첫 번째는 바로 설탕, 즉 정제당입니다. 아이고, 나는 단 거 별로 안 먹어. 나이 들어서 사탕, 과자 다 끊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갈아 마시는 그 과일 주스 한 잔에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입가심으로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출출할 때 먹는 빵 한 조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설탕이 왜 혈관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을까요? 단순히 살이 쪄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혈액 속 당 톡소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최종당화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끔찍하지 않습니까? 최종산물입니다. 한번 생기면 몸 밖으로 배출이 거의 안 되는 찌꺼기 독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설탕이나 단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이 남아도는 포도당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들러붙습니다. 여러분의 혈관벽도 단백질입니다. 혈관에 설탕물이 코팅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 톡소입니다. 이 당 톡소는 마치 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해서 혈관 벽을 돌아다니면서 긁고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처가 났으니 빨리 반창고를 붙여야겠죠? 이때 출동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상처난 혈관 벽을 메우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런데 염증이 너무 많고 상처가 계속 나니까 콜레스테롤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경화반, 즉 혈관때입니다. 혈관에 시멘트가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나쁜 놈은 혈관에 상처를 낸 설탕과 그로 인한 당 톡소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즉 밥숟가락으로 2스푼 반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2023년 한국 노년층의 평균당 섭취량은 이를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설탕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온 69세 박땡땡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호소하셨죠.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혈압 약 한 번 안 먹은 게 자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보니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 그리고 부드러운 잼 바른 식빵으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점심 후에는 꼭 단맛 나는 음료수를 드셨고요. 검사 결과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혈관에 당 톡소 찌꺼기가 가득 끼어 있었던 겁니다. 환자분은 선생님, 저는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혈관이 막힙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드신 믹스커피와 식빵이 혈관에 시멘트를 부은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액상과당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각종 과일 주스, 요구르트, 심지어 굴소스, 칠리 소스 같은 요리용 소스에도 이 액상과당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질이 나쁩니다. 섭취 즉시 간으로 달려가 100% 지방으로 바뀐 뒤 혈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혈관에 기름 폭탄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무가당이라고 적히지 않은 모든 음료수, 모든 소스통을 확인해 보십시오. 설탕,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이 적혀 있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굳히는 시멘트 가루입니다. 그럼 단맛은 어떻게 내냐고요? 해결책은 잠시 후에 한꺼번에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하얀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집중해 주십시오. 혈관을 굳히는 최악의 하얀 가루, 두 번째는 바로 정제 밀가루입니다. 이런 설탕도 안 된다, 밀가루도 안 된다. 그럼 뭘 먹고 사냐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그래서 더 들으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밀가루는 우리 몸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특히 국수와 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로 잔치국수, 칼국수, 냉면을 즐겨 드십니다. 소화가 잘 된다, 속이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간식으로는 카스텔라, 팥빵 같은 부드러운 빵을 우유와 함께 드십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설탕보다 더 나쁩니다. 왜일까요? 바로 혈당 지수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설탕이 1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건강식으로 아는 현미밥은 56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흰식빵은 91, 바게트 빵은 93, 심지어 삶은 감자는 92 넘습니다. 삶은 국수도 80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흰빵이나 국수를 먹는 것은 설탕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과 똑같이, 혹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혈당을 수직 상승시킨다는 겁니다. 자, 혈당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췌장에서 불이 납니다. 이 혈당을 빨리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혈관에 인슐린 홍수가 나는 겁니다. 이 인슐린이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주범입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쓰고 남은 혈당을 모조리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 자체로 염증 덩어리입니다. 정제 밀가루를 먹는 것은 혈관의 플래시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인슐린 홍수가 혈관벽을 세차게 때리고 쓸어버리고 약하게 만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루텐은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장 점막을 파괴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장에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장 속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 독소, 세균들이 그 구멍을 통해 혈관으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을 공격하면 신장염,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 그리고 혈관벽을 공격하면 동맥경화가 되는 겁니다. 2024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란셋에 충격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2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제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빵, 국수를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무려 27%나 높았습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우리는 매일 국수와 빵이라는 이름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땡땡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죠. 할머니는 매일 점심을 국수로 해결하셨습니다. 나이 드니 밥보다 면이 소화가 잘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5분도 채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죠. 하지만 제가 검사해보니 원인은 척추가 아니라 다리 혈관이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 즉 다리로 가는 혈관이 시멘트처럼 굳어서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로 심각했고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5배였습니다.
매일 드신 그 소화 잘 되는 국수가 할머니의 혈관을 막고 온몸을 염증 덩어리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께 국수와 빵을 즉시 끊게 하고 현미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할머니의 다리 저림은 70% 이상 사라졌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밥심으로 산다면서 매 끼니 흰쌀밥을 고봉으로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흰쌀밥도 정제 밀가루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밥 공기의 절반을 덜어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하얀 가루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놈입니다. 혈관을 굳히는 최악의 하얀 가루 3번째는 바로 정제염입니다. 아니, 이제 소금까지 먹지 말라고? 싱겁게 먹으라는 말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하얀 꽃소금, 정제소금 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이 정제염은 사실상 염화나트륨 99.9% 덩어리입니다. 이건 소금이 아니라 화학약품입니다. 원래 바닷물을 말린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수십 종의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염은 이 몸에 좋은 미네랄을 화학적 공정으로 싹 다 빼버리고 오직 짠맛만 남긴 겁니다. 이게 왜 혈관에 치명적일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모두가 아는 고혈압입니다.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나트륨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세포에서 물을 억지로 빼앗아 혈관으로 보냅니다. 혈액량이 억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좁은 호스에 더 많은 물을 밀어 넣으니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게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제염에는 칼륨이 0%입니다. 나트륨만 들어오고 배출이 안 되니 몸 안에 나트륨이 계속 쌓이고 혈압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이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혈관 이완제입니다. 혈관이 긴장하고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고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 혈관은 계속 수축하고 긴장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정제염만 먹는 것은 마른 스펀지로 혈관을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수분을 잃고 탄력을 잃고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변합니다. 설탕과 밀가루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시멘트 반죽을 발라놨다면 이 정제염은 그 반죽을 바싹 말려 완전히 굳혀버리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정제염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물 문화 때문입니다. 뜨끈한 찌개, 설렁탕 국물, 라면 국물, 이 모든 국물에 정제염이 상상 초월할 만큼 녹아 있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맛살 같은 모든 가공식품은 정제염 덩어리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마다, 햄을 씹을 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혈관의 탄력을 뺏기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시금치나 가지보다 100배 더 위험한 우리의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히는 최악의 하얀 가루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혈관에 염증을 내고 당 독소를 만드는 설탕. 둘째, 인슐린 홍수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정제 밀가루. 셋째, 혈관의 탄력을 뺏고 딱딱하게 굳히는 정제염. 이 3가지가 바로 노년 혈관 건강의 3대 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짜당인 설탕과 액상과당 대신 진짜당을 드십시오. 설탕 대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스테비아, 알룰로스, 나안과 같은 천연 대체당을 쓰십시오. 요즘 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과일 주스를 끊으십시오. 주스 대신 식이섬유가 살아있는 통과일을 껍질째 씹어서 드십시오. 사과 반쪽,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가짜 탄수화물인 밀가루와 흰쌀밥 대신 진짜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주식을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잡곡밥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살아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빵이나 면이 정 드시고 싶다면 통밀 100%, 호밀 100%로 만든 거친 빵이나 메밀 100%로 만든 면을 찾아서 드십시오. 식감이 거칠다고요? 그 거친 식감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짜 소금인 정제염 대신 진짜 소금을 드십시오. 주방에 있는 하얀 꽃소금을 당장 버리십시오. 대신 천일염, 그것도 간수를 뺀 좋은 천일염을 쓰십시오.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죽염도 좋습니다. 이 소금들에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 여러분의 혈압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국물은 제발 맛만 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미 혈관에 쌓이기 시작한 시멘트 반죽을 녹여내는 최고의 혈관 청소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과 들기름, 아마씨유입니다. 이 좋은 기름들이 혈관 속 염증을 끄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꼭 챙겨 드십시오. 둘째는 질산염이 풍부한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대신 케일, 비트, 루꼴라, 청경채를 드십시오. 이 채소 속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시금치, 가지, 생양파보다 100배 위험한 것은 바로 설탕, 정제 밀가루, 정제염 이 세 가지 하얀 가루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확인해 보십시오.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하얀 꽃소금, 그리고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와 소스들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진짜 식품들로 바꾸십시오. 스테비아, 통곡물, 천일염 등 푸른 생선, 그리고 케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시멘트로부터 지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0년간 심장혈관만 치료해 온 전문의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아주 작은 식습관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굳지 않는 혈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